대부분의 동물들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습니다. 추위나 위험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사람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식기, 머리카락, 수염과 눈썹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얼굴에는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 주름까지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털이 없는 까닭은 얼굴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얼굴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소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게 얼굴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적대적인 사람인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관상으로 발전했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도 인상을 중요한 판단 가치로 여겼답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아낍니다. 가벼운 컵을 두는데 모든 근육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냥이나 노동에 필요한 힘을 비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소속 정당만으로 판단하거나 신입사원의 능력을 출신 학교로 단정짓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와 평생을 같이 해야 할 배우자를 찾거나 동업자나 대통령 등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연유를 관찰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자연스러운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첫째,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의 외모, 옷차림, 장신구,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마다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가 쓰는 언어와 말투, 배려, 습관. 그래서 결혼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이 눈에 찼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돈 때문인지, 외모 때문인지, 혹은 정치에 나서려고 그러는지, 보험이나 차를 파는 등 이윤을 얻고자 함인지도 봐야겠지요. 셋째,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몸에 밴 행동인지를 봐야 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영국은 오래 갈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성패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사람 보는 눈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단칼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말, 동기, 어색함까지 살피면 좋은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지요.